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수레를 움직이기 위해서 수레를 때릴 것인가, 소를 때릴 것인가 하는 것은 선가의 오래된 물음입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실상과 허상을 구별할 수 있는 맑은 눈을 가져야 한다 하는 가르침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눈앞에 보이는 현상계에만 집착하고 달려간다면 영영 진정한 본래의 모습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수레를 때리고 있는가 아니면 소를 때리고 있는가, 이 화두를 가슴에 지니면서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에 도착한 오늘 첫 순서는 애니로리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민요인 애니로리, 이 노래는 민요로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지만 교회에서는 이 노래를 또 번안하고 개사를 해서 많이 불려지곤 해서 더러는 이제 이게 교회의 그 찬송가인가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오래된 민요에다가 우리가 가사만 붙이면 또 희한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노래들이 많죠. 애니로리 언제 들어도 정감 가는 그런 음악입니다. 여름에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나무가 없다면 과연 인간이 살 수 있을까? 여름에 그 잎사귀를 크게 들이우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여름이라는 계절에 그 나무는 더더욱 또 다른 때보다 더더욱 감사합니다. 나무의 그림자만 자꾸 찾아가게 되잖아요. 여름이 되면 의례껏 우리는 나무 곁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나무와 가장 친해지는 계절, 또 나무가 곁에 있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계절. 아마 나무 그늘이 없다면 정말 못 견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하철 공사를 한다, 뭐 아파트 공사를 한다, 뭐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던 도로를 내고 터널을 뚫고 정말 대한민국 곳곳을 가다 보면 이 공사가 언제나 끝나려나. 정말 어디를 가나 전국이 공사 중인 대한민국. 근데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 나무를 베어내야 될 경우가 생겨요. 또는 나무를 어디론가 다른데 옮겨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렇게 뽑혀나가는 나무들이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 저도 궁금한데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저마다의 사연으로 버림을 받은 나무들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대요. 나무 고아원이라 그래요. 나무한테 물어보면 참 웃긴다 그럴 거예요. 왜 나무한테 무슨 고아원이 있어? 라고 하겠죠. 이게 인간의 사실 한계예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나무 고아원에는 현재 총 6천여 그루의 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답니다. 병을 얻어서 버림받은 나무도 있고 공사장에서 베어버릴 나무를 기증받아서 돌봐주고 있기도 하대요. 나무들은 여기에서 상처도 치료가 되고 또 건강이 회복이 되면 다시 가로수로 나가거나 공원수로 이렇게 다시 재사용이 된다는군요. 이 나무고아원에서는 한때 가로수로 많이 심었던 버즘나무 아시죠? 이게 가장 많이 모여 있다 그래요. 봄철이 되면 꽃가루가 워낙 많이 날리니까 민원 때문에 그 가로수의 수종이 교체가 되면서 한꺼번에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이 버즘나무들이 여기에 옮겨와 있는 거예요. 그 후로 은행나무나 단풍나무까지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 여름에는 시민들에게 아주 시원한 나무 그늘과 산책길을 만들어 주어서 울을 창창하다고 합니다. 나무고아원 얘기를 들으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한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버리려고 했고 베어버리려고까지 했던 그런 인간들에게 미움도 또는 원망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또다시 상처를 치유한 뒤에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 그 경건하고 신성한 나무의 본성 앞에 인간이라는 것이 왠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나무 고아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무들에게는 썩 어울리진 않지만 한 그루 한 그루 차라리 나무 성자들의 모임인 나무 사원이라고 붙였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나무들이 다 치료받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하는데 그곳을 산책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나무들은 상처 입었고 인간에게 버림받았고 정말 베어질 뻔했지만 또다시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보살나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나무에게 두 손 합장하고 절이라도 한번 하면서 지나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여름의 무더위를 좀 식히기 위해서 겨울빛이라고 하는 사라 브라이먼의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Winter Light. So
사라 브라인만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마치 그 깨끗한 크리스탈 잔 있죠. 크리스탈 잔에 그 맑은 투명한 샘물을 담아놓은, 그래서 그 맑은 물 한 잔을 한 컵을 딱 마시면 몸도 청정해질 것 같아요. 음성 공양을 한다.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라 브라인만처럼 지금 맑고 투명한 노래로 이렇게 부르면 전 세계인들이 다 환호를 하잖아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 뭐 고뇌가 다 사라지게 하는 목소리. 몇 생을 닦아야 과연 이런 목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을까? 문득 이 가수 목소리를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게 오늘 아주 멋진 책이 한 권 도착을 했습니다. 제목이 보리일미라고 해서 보니까 비구니 스님, 그 우관 스님이 그 사찰 음식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 우관 스님이 그러니까 뭐 지금 비구니 스님과 비구 스님들 중에 사찰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많고, 또 전 세계의 셰프들이 스님들의 음식 만드는 원래의 천연 재료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날아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제가 있는 사찰 정각사에도 지난달에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라고 하는 분이 미래탑을 보겠다고 왔는데, 와서 그분 얘기가 한국을 4년 전에 왔다는 얘기를 해요. 한국을 오게 된 것은 바로 한국의 그 스님들이 사찰 음식을 만드는 그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기 위해서 왔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사찰에서 만드는 음식 방법 그대로, 현재는 LA에 살고 있는데 두부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만드는 방식 그대로 만든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한번 오면 스님들이 먹는 두부를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우간 스님이 그 사찰 음식을 만드는 방법, 조리 방법부터 음식을 대하는 것까지, 도대체 음식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담담하게 스님의 경험담을 그대로 담아서 진솔한 그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게 보내준 분은 저하고 이제 사실 오래전에 알고 지냈었는데 사진 기자인 문덕관 기자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 책을 펴내고 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그 문덕관 기자님의 사진을 하도 좋아해서 나 사진 좀 보내주세요라고 아주 오래전에 한번 부탁했던 적이 있는데 사진을 대신해서 이렇게 책으로 떡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훑어봤어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것만 보면 다 만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봄부터 가을까지, 이 스님이 이제 가문사라는 절에 계시네요. 가문사는 나물이 지천이다. 산사에 자연 나물장 들어서니 공들이지 않고도 제 순일 때 거두어 음식을 만든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그 계절, 자연 공양상은 밥상이 아니라 약상이다. 나물은 캔다가 아니라 뜯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케어내는 게 아니라 뜯는다는 거죠. 내 몸 이롭자고 어찌 뿌리째 생명을 거둘까. 잎과 줄기를 따내면 솎아주는 역할을 하여 더 튼실하게 자란다. 식물도 사람도 함께 생명을 증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상생의 음식이다. 요 몇 줄 되지 않는 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뜯는다 그러지 캔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파트가 어디였냐면 승소 편이에요. 스님들의 별식이거든요. 스님들의 별식 승소. 스님들이 얼마나 국수를 좋아하면 국수만 보면 해발쭉하고 웃는다 그래서 스님들을 미소 짓게 하는 음식이라 해서 승소라 하거든요. 예, 여기 쫙 보니까 스님들이 좋아할 만한 국수를 다양하게 그 요리하는 방법을 여기 이렇게 쫙 몇 페이지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는데 제가 웬만하면 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생전 TV 보면서 요리 프로 같은 거 어쩌다 지나가도 봐도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싶은 생각을 솔직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관 스님 이 책을 딱 보면서 야, 저 국수 한번 먹어봤으면, 산나물 비빔국수라고 하는 이 국수를 보기만 해도 정말 침이 넘어가더라고요. 사찰에서는 국수를 승소라 합니다.
절집 별미 중에 하나로 스님을 웃게 할 정도로 맛있다는 뜻이죠. 스님들이 국수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국수가 적어지면 웃음도 적어진다 했을까요? 채식만 하는 사찰에서 글루텐이 들어간 국수는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영양식이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밀가루에 자연의 약성을 더하면 소화는 물론 맛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반죽은 치댈수록 쫄깃해지고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비닐에 싸서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3-4시간 숙성시키면 면의 맛이 차집니다. 아주 찰지고 맛있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를 참 우리 우관 스님한테 가서 우리 좀 국수 한번 좀 말아달라 그럴까요? 보리일미 여러분에게도 한번 권해봅니다. 스님들을 웃게 하는 승소도 이 책을 보고 직접 한번 만들어 드셔보셔도 여름 별미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발견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는 뭐 책 읽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 책 대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각자의 세상 속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요. 얼마 전에 독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한 단체가 이런 지하철의 문화를 바꾸어서 독서 인구를 늘려보겠다 하는 취지로 지하철 한 칸 전체에 함께 책을 읽는 즉흥 퍼포먼스를 열었다 그래요.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미리 책을 준비해서 약속된 시간에 같은 열차에 타고 동시에 책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무척 낯설고 어리둥절했을 거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당연한 모습이 퍼포먼스가 되어야 할 만큼 책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멀리 가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책 한 권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다랑 속의 책 한 권.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던 박재환님의 산사로 가는 길을 3편을 전해드릴까 해요. 불교 언론사의 사진 기자로 그리고 천년 고찰의 산사를 오고 가면서 아름다운 사찰의 풍경과 저자의 그 생각을 담담하게 그려낸 책이죠. 오늘은 여름날 고요한 산사의 정경이 저절로 펼쳐지는 또는 사계절을 다 떠올려도 아름다울 운주사 석불 이야기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이 되어가고 있다. 무너져 내리는 두 눈엔 기다렸던 세상이 아쉽게 스쳐갔고 부서지는 귓가엔 그날의 슬픈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운주사는 염원의 땅, 아쉬움의 땅이다. 그 옛날 기댈 곳 없던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다. 그 안타까운 전설, 간절했던 신화의 뿌리가 구석구석 남아있다. 그 전설과 신화를 함께한 돌부처들은 이제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 기나긴 꿈에서 깨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제부터 기나긴 꿈을 꾸기 시작한 걸까? 무너져 내리는 입가엔 아무런 말이 없다. 흙이 되었다가 돌이었다가 부처였다가 다시 돌이 되고 흙이 되어가고 있다. 돌부처가 모두 부셔져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이 다시 돌이 되며 누군가 그 옛날처럼 다시 부처를 세울까? 다시 눈을 뜬 부처는 그 옛날 아쉽게 스쳐갔던 시절을 들려줄 수 있을까? 시절은 늘 아쉽고 안타깝게 흘렀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의 시절도 언젠간 사라지겠지. 석불의 눈과 귀가 무너져 내리듯 나도 흙이 되겠지. 모두가 흙이 되겠지. 그리고 또다시 언젠가 석불과 내가 서로를 마주보겠지. 지금의 석불과 나도 그런 거겠지. 멀리
산마루의 섣불도 눈이 멀고 있다. 아기 천사가 미소 지을 때라고 하는 메디테이션 뮤직, 명상음악이었습니다. 오늘 시청자들께서 댓글 보내주신 거 몇 분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김영심 님이 여행 끝에 정다운 고향에 안기듯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는 스님을 바라보니 마음도 저절로 평안해집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제주도 특집
5회에 걸쳐서 보내드렸잖아요. 그 제주도 특집을 보시고 난 뒤에 제가 스튜디오에 돌아온 모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셨던 것 같아요. 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요. 많은 시청자들께서 올여름에 휴가는 어디로 갈까 생각하고 있던 중 나무 아래 앉아서 제주 특집을 보면서 그쪽으로 가족과 함께 가겠노라 이미 예약했다 이러는 분을 덜어 만난 적이 있어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올레길을 걸어볼 예정이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추사 적거지도 다시 가보겠다, 또 지니어스 로사에 일부러 가보겠다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다 좋은 소식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한 번씩 탐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난번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영주 무섬, 그것도 꽤 다녀오신 분들이 많더군요. 혹시 가서 숙박을 하시게 된다면 BTN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고 왔어요. 이 말도 좀 곁들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손민서님은 4월 중순에 만삭의 몸으로 제가 정각사를 갔었습니다. 미래탑 구경도 하고 대웅전도 구경하면서 아늑하게 꾸며진 사찰의 모습에 반해서 하룻밤을 자고 싶었어요. 스님과 제작진의 기도로 지난 4월 29일 저녁에 사내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산후 우울감과 육아로 힘들었었는데 제주도 특집을 보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기가 걸어 다닐 때쯤 아기와 함께 정각사에 다시 가겠습니다. 스님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아들을 순산했군요. 축하드리고요. 이 아들은 분명히 튼튼하고 또 지혜롭게 자라날 거예요. 엄마가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도 보시죠. 이미 사찰에 오셔서 미래탑 참배도 하셨죠. 미래탑은 정말 미래에 오게 될 영혼들의 행복까지도 기원하면서 만든 탑이거든요. 그 탑에 오셔서 탑돌이도 하시고 기도를 하셨으니 당연히 이 아이가 건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에 정각사에는 거의 하루에 뭐 작게는 10명, 많게는 15명, 전국 각처에서 뭐 종교도 관계없이 신부님, 원불교 교무님, 목사님, 또 뭐 신자들, 또 뭐 예술하시는 분들, 뭐 사진 기자라는 사람들, 건축하는 분, 시시때때로 정각사를 탐방하고 다녀가신다 그래요. 미래탑도 물론 그렇거니와 붓다홀도 그렇고 다양한 볼거리들 참배를 하기 위해 오시기도 하고요. 제가 없어도 다녀가는 그 사찰 속에서 각자 부처님의 법음을 듣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각사에 오면 저를 만날 수 있느냐, 성지 순례를 오고자 한다라는 문의가 요즘 갈수록 부쩍 늘었어요. 둘째 주 일요일에 맞춰서 오신다거나 네 번째 주 일요일 금강경 독송 기도에 맞춰 오신다면 틀림없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초하루 기도 때도 물론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또 초하루에는 본차를 다니셔야 하잖아요. 참고하셔서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이용해서 순례도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세장님은 지난번 4월 초파일 특집의 종이나무 갤러리 편을 보신 것 같아요. 등불의 새로운 세계를 느끼며 한지의 예술품을 보고 있자니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한지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제작진 여러분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진짜 등이 다르죠. 너무 아름답고요. 김희라님은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어요. 이 방송을 듣고 또 들으면서 감탄하고 눈물 짓고 반성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그저 감사하네요. 볕이 좋은 오후에 잠시 마당에 나가 눈을 감고 서 있는 시간도 감사할 뿐이에요. 1년 전에 제 삶이 너무도 지치고 힘들 때 나무 아래 앉아서를 만났습니다. 따스함을 다시 배워가고 있지요. 스님 경배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가 여러분에게 시원한 나무 그늘도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준다면 바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뜻이 성취되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청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달팽이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 중에서는 몇 분을 뽑아서 제가 지난번에 책 소개했었던 박경희님의 소설 바람의 기록 그리고 박재환님의 산사로 가는 길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왜 소개해드렸던 산사로 가는 길 있죠?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tree@btn.co.kr 메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메일을 많이 이용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팽이 편지가 와 있는데 볼게요. 자, 이분도 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송용분님께서는 저는 두 딸의 엄마예요, 스님. 제 이름은 송용분이고요. 왕초보 불자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제가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게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요. 스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큰딸은 대학교 2학년, 둘째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둘째 딸이 내년에 수능 끝나면 꼭 스님 계시는 정각사에 가보는 게 제 꿈이에요. 둘째 딸과 꼭 같이 스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을 위해서 매일 집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작심 열흘도 못 가요. 길게 가는데요. 보통 작심 3일이잖아요. 이런 제가 너무 싫어요. 스님, 저도 124회 때 어떤 불자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더라고요. 저도 좀 알려주실 수 없어요? 그리고 죄송하고 면목 없는 부탁입니다만 언제 한번 서산대사 해탈 시 다시 한번 발언문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왕초보 불자인 저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딸 수능 끝나면 꼭 스님 뵈러 갈게요.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셨고 경기도 안성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기도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 꼭 따로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엄마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냥 건강하면 좋겠죠. 그리고 무탈하면 좋겠죠.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엄마의 지나친 간섭이나 지나친 관심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우선 한 가지씩 안 하는 것도 훌륭한 기도예요. 자꾸 뭔가를 보태서 더하기를 해주려고 하기보다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원하는 것 중엔 엄마가 좀 안 해줬으면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안 해줬으면 싶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 좀 덜 쳐다봐 줬으면, 말 좀 덜 해줬으면, 나한테 뭐 하라고 안 했으면 이라고 할 때 하나씩 덜 해줄 수 있는 것도 딸을 향한 아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물론 우리 불가에서는 매일 상대방을 위한 것뿐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가 읽고 싶은 경 한 편 읽고 그리고 경 한 편 읽은 뒤에 발언문 읽고 보통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집에서 할 때는요. 천수경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거나 지장경을 읽거나 어떤 경을 읽죠. 자기가 좋아하는 경을 한 편 읽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왕초보라고 하셨으니까 매일 반야심경 한 편씩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걸 다 외워질 수 있을 때까지. 반야심경 한 편 독송하시고 108배를 할 수 있다면 집에서 방석 하나 놓고 매일 108배를 해보세요. 혹시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면 절하는 것은 삼가하시고요. 괜찮다면 108배 절기도를 하다 보면 일단 단전에 힘이 생깁니다. 단전에 힘도 생기고 일단 다이어트도 되죠. 건강관리도 되면서 땀을 흘리니 기분도 좋고 그리고 입맛도 좋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아이는 그걸 원할 거예요. 밝고 맑은 마음으로 대하는 엄마의 환한 얼굴을 보고 싶을 거예요. 환하게 밝은 얼굴 말이에요. 그래서 108배가 딱 끝난 다음에 잠시 숨이 막 헐떡거려지잖아요. 방석에 조용히 앉아서 그때 입가에 미소를 띠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한 3분 정도 명상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때 지금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딸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딸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감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시험 보는 모습을 계속 떠올려 주는 거죠.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딸에게까지도 에너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딸을 떠올리며 나는 너에게 아무 적대감이 없다. 너도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딱 요 세 마디. 나는 너에게 아무 적대감이 없다. 너도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래. 나는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건 초기불교 경전에도 나오는 자비경입니다. 자비경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딱 세 마디 기도 발언문이에요. 이걸로 명상 3분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반야신경 읽고 108배하고 앉아서 3분 명상하고 딸을 떠올리고 딸아이의 얼굴을 상상한 뒤에 세 마디의 말로 마무리하시고 그걸 매일 밥 먹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편안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면 딸은 저절로 따라서 행복해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수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불명이 진여정이라고 하는 불자입니다. 일요일 우리 가족들은 모두 외출하고 혼자 조용한 낮 시간을 보내며 이 방송을 다시 듣다가 마음 모아 감사의 편지를 적어봅니다. 2년 전에 20년 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 갑자기 친구도 없는 적막한 옆 동네 성안동으로 이사 오면서 갑갑한 마음에 우연히 BTN 불교 방송을 불교 TV를 알게 됐고 스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 스님이 계시는 나무 아래에 저도 함께 합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방송이 너무나 신기해서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스님과의 만남은 마치 관세음 보살님과 엄마의 품처럼 넉넉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감동에 물결치는 나날을 보내며 외로움은 어느새 간 곳 없이 사라졌지요. 지금은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에게 스님과 나무 아래 앉아서를 소개하고 앱도 다운받아주고 밴드방을 만들어서 함께 방송 보며 감동도 공유하고 있어요. 스님 말씀처럼 방송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방송으로 인해서 모두가 늘 깨어있는 삶의 활력을 얻고 감동의 화합장이 되고 있습니다. 팍팍하다, 척박하다라는 인생살이이지만 함께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이런 방송이 있어 자랑스럽고 스님의 작지만 큰 울림이 잔잔하게 가슴에 용기를 주셔서 에너지가 되고 눈물과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50살이 된 저는 8년 전에 배운 간호일을 시작해서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소아보다는 청소년이 많이 와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고독하고 마음 기댈 곳이 없는 방황하는 청소년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엄마처럼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병원 일을 하면서 저녁에 야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께서 주신 용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편지를 한 번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면서 스님께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어서 편지를 몇 번이나 썼다가 지웠다가 찢었다가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쓴 편지는 모두 편안하게 잘들 적으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스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내용이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스님, 어렵게 도전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려운 곳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방송 함께 하시는 스태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이 방송 보며 가슴에 감동의 씨앗을 키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석같이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참, 우리 박용수님 편지 사연을 읽다 보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나는 뒤죽박죽이고 쓸 말도 없어서 썼다 지웠다 찢었다 하셨다는데 너무 글을 잘 쓰시는데요. 뭐 이 정도면 수필 하나 내셔도 되겠어요. 아유, 내가 감동이 그냥 쫙 오네요, 가슴에. 정말.
제가 요즘 웬만하면 막 눈물이 울컥 난다 그랬잖아요. 저 이 편지를 읽으면서도 세상에 이렇게 고맙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감사한 분이 있구나. 제가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립니다. 박용수님께서 살아오신 날도 아름다운데 나무 아래 앉아서를 통해서 외로움도 달래고 이제는 씩씩하게 사신다는 것은 저에게도 용기를 주시는 거고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예전에 일하셨던 간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의 기능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이어가면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면서 사회에 자기의 나머지 삶을 되돌려 준다 하니 사과가 마지막 늙어가면서 죽어가는 순간에까지 나머지 한 알까지 매달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맛있는 향기와 함께 사과를 주는 것과 같이 바로 그렇게 한 알의 사과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막 뿌듯해지죠. 진심으로 합장하고 인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음악, 이 노래 혹시 이분도 아실 것 같긴 한데 긴머리 소녀 보내드릴게요.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 조심 징검다리 건너도 개울 건너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듣던 노래인데 지금 여기 우리 방송하고 있는 이 스태프들은 처음 들어본다 그래요. 이만큼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세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나간 옛 노래를 들으며 어느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저는 7월이 되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이 경배 올립니다.